예, 제 113차 최고위원 중진 의원 연석회의를 시작합니다. 네, 문재인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아주 엄중한 상황이어서 우리 중진 의원님들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중진 의원들께서 말씀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중에 따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모두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병헌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예, 메르스 대처에 대한 부실과 무능으로 국민에게 100번 사과를 해도 모자라야 할 대통령께서 사과는 않고 국회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한마디로 메르스한테 뺨 맞고 국회에 화풀이하는 격이고 적반하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도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니까 국면 전환을 위해서 국회와의 전쟁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과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문제지만 그 발언과 태도는 더더욱 최악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을 봉건 시대의 여왕쯤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제의 모습은 봉건 군주제의 성난 여왕님 모습이었습니다. 여당은 물론이고 입법부는 행정부의 신여이고 국민조차도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국정의 대상으로 여긴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입법부는 행정부를 보좌하고 행정부의 산하기관이 아닙니다. 행정부와 견제와 균형의 관계라는 것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민주주의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정부의 계속되는 국정 실패와 지지율 하락을 정당과 입법부에 대한 소통과 법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왕님이 아닙니다. 더더욱이 호남의 수건사업이자 5.18 민주화 정신을 위험하는 호남에서 몇 안 되는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도시법을 폄훼하고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지역주의의 적폐의 상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결코 호남 민심이 용납하지도 좌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의 호남에 몇 안 되는 국책사업에 대한 정략적이고도 편협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이 배신을 당했다면서 배신의 정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배신은 무능한 정부에 대한 무능한 정부를 이끌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배신감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가 위기를 국회법이 자초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부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이 자초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방심위에서 개그 콘서트 개콘 제재 결정을 했습니다. 정부의 무능한 메르스 대응을 풍자했던 KBS 개그 콘서트 민생 토론 코너가 방심위로부터 결국 징계를 받았습니다. 방심위가 아니라 방송심의위원회가 아니라 방송탄압위원회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치사회 현실에 대한 풍자야말로 코미디의 가장 기본적인 소재인 것입니다. 풍자 대상이 대통령이라는 것만으로 정부기관이 나서서 떠들썩하게 호들갑을 떠는 모습이야말로 국민들이 보기에는 진짜 코미디인 것입니다. 네, 이어서 추미애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대통령이
이제 국민 불행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국민이 불안하고 불행해도 철저하게 외면하는 대통령이 야당과 여당, 국회마저 겁박하고 있습니다. 위헌적이지 않은 국회법을 무기로 해서 무기로 휘둘러 여당을 제압하고 사실상 국회를 해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야가 합의에 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 국회의장의 수정 중재안이 바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박 대통령이 늘상 얘기했던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박 대통령 2013년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해 준다면 국민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서약했습니다. 당신의 발언을 망각하는 대통령, 국민을 배신한 것은 바로 대통령 뿐이십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은 어디까지나 민주주의 원칙 아래에서 견제와 균형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것이 국회를 짓밟고 상급 분립 위에 대통령이 제왕처럼 굴라는 수단이 아닌 것입니다. 헌법에 따라서 국회의장은 제2요구를 하고 국회는 제 의결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보통 정치인도 절제하고 삼가하는 표현으로 오죽 겁박을 하고 협박을 했으면 여당은 그날 즉시 소신을 버리고 오금이 저린 나머지 법안을 책상 서랍에 집어넣겠다고 합니다. 그런 충성 서약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지켜지겠습니까? 국회를 짓밟는 대통령에 대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가 후대에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지 오늘을 이끄는 국회 수장들이 다시 한번 통찰해야 할 위기의 순간이라 생각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석현 부의장님. 새누리당은 당내 사정이 헌법보다 위에 있습니까? 헌법 53조 4항에 대통령이 제의에 붙이면은 제의를 요구하면은 국회에서 제의를 한다고 분명히 것을 받고 있습니다만 당내 사정 때문에 제의에 붙이지 않겠다고 합니다. 염치가 어디 가고 눈치만 남아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제의에 붙이지 않고 서랍 속에 넣어가지고 자동 폐기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헌법을 사도세자처럼 뒤주에 넣어서 질식사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새누리당은 사도세자 헌법 만들기를 중단해야 됩니다. 대명천지에 헌법을 무시하고 어떻게 거대 여당에서 이런 구태타적인 발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160명 의원들이 마치 모두 대통령의 정무특보가 된 것처럼 대통령 한마디에 화들짝 놀라면서도 대통령 말을 왜 안 듣습니까? 대통령이 제의를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부권이라고 표현하지만 헌법상 제의를 요구한 건데 왜 제의를 붙이지 않습니까?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는 여러 번 저기들은 모르고 통과를 시켰는데 헌법학자들이 지금 위헌이라고 말하는 것이 대세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도 김철수, 허영, 원로 교수님 몇 분 빼고는 절대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위헌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경실련이 한 설문조사에서도
공법학자 46명 가운데서 38명, 그러니까 82.6%가 위헌이 아니라고 응답했습니다. 국회가 법률로 정부의 시행령으로 세세한 부분을 위임을 했는데 그 위임을 받은 부분이 시행령이 국회의 뜻인 모법에 어긋날 때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행정입법권을 침해했다고 하면서 이 억지를 부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거부권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제2에 붙여지지 않으면 헌법 중단의 쿠데타와 다름없다는 것을 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정세균 의원님의 발언입니다. 네,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우리 국민들 심정이 어떠실지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정치가 이제 선진화돼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만 대통령은 품격의 정치 대신에 감정의 정치를 펼치고 있고 또 집권 여당도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새누리당의 의총 결과를 듣고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이 이런 수준인가, 뭔가 정상적인 정치를 펼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제1야당인 우리 새정치민주연합도 여러 부분에 반성할 점이 참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과연 우리들의 한마디 한마디 또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 것인가 정말 심사숙고하고 성찰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부터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싸워야 될 과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장 가까운 것은 메르스일 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사회, 또 경제 불황, 저성장, 저고용, 정말 너무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는데 이런 과제들과 싸워야 될 대통령이 국회와의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에 대해서 국민께서 심판해 주시라. 여든 야든 국회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신하가 아니죠. 우리 국회의원들은 야당 의원은 물론이고 여당 의원들도 국민에 봉사하고 국민을 받드는 그런 정치를 펼쳐야 되지 무슨 대통령에 대해서 보온을 하고 대통령에게 신의를 지켜야 되는 그런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정말 번지수를 너무 잘못 짚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제대로 펼칠 일이지 아무리 새누리당 의원이라도 설령 그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에서 특정 정치인의 도움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 간의 사인 간의 관계인 것이지 공적인 책무, 그것도 국정을 담당해야 되는 국회의원에게 그런 충성을 요구하는 것은 도대체 어느 시대에 있음직한 일인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국민과의 공약을 줄줄이 파기한 박근혜 대통령, 그분이 배신의 정치를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없고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노력이 선행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무엇을 하는 자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자리가 바로 대통령의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은 뒷전이고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헌법 정신마저도 무시하는 초헌법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 분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전혀 납득하거나 동조할 수 없다.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국민과의 상대로 싸움을 벌일 일이 아니고 메르스와 전쟁을 하시고 또 경제 불황과 전쟁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국민을 상대로 호통치고 군림하는 권위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을 국회와 잘 소통하고 국민을 잘 받들고 특히 국민의 어려움을 보듬어주고 함께 나누어 가지는 그런 따뜻한 대통령을 원합니다. 지금 이 시점이 행복한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정말 많은 국민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따뜻한 대통령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제발 감정을 감추시고 국민이 원하는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고 의회도 존중하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으로 나서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올리면서 남의 눈에 티를 지적하기 전에 자신의 눈에 있는 배들보부터 먼저 제거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미경 의원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계속해서 후퇴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국회 제의 신청 요구하는 그 형식 내용이 참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서 재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는 그에 따라서 심의하고 처리하면 됩니다. 지금까지도 수차례 그러한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재심의를 요청한 내용은 참으로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 국회 신청하기 위해서 발언했던 그 긴 발언의 내용이 참으로 우려스럽게 만듭니다.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 국회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태행적인가, 민주주의를 전혀 인정하지 못한 그 유신적인 발상인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정말 품격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정치권의 정치 지도자들의 막말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시해왔습니다. 대통령은 언제나 절제된 표현을 써서 또 국민들의 일정하게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은 막말의 정도가 너무 지나칩니다. 배신의 정치, 꼼수의 정치, 당선만 생각하는 정치, 패권 정치, 이런 말들을 어떻게 상권 분립되어 있는 이 나라 국회를 향해서 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서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통령의 이러한 발상과 막말을 생각한다면은 자존심 있는 또 걱정하는 국회가 또 야당이 분명하게 강도 높은 투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국민들은 정치권이 잘못하는 것에 서로에 대해서 반대할 때 강도 높은 투쟁보다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합리적인 그러한 투쟁을 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는 이 단계에서 국회의장이
재심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요구하고 새누리당에 설득하는 그 절차를 가지는 단계가 지금의 단계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도 자존심을 찾기 위해서는 이것을 뭉개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말하는 대로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정말 찬성한다면은 다시 표결해서 다수당이 찬성하는 모습을 떳떳하게 보여주고는 것이 정상적인 정치의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새누리당에게 설득하고 또 국회의장께도 설득해 나가고 그리고 정치는 정치대로 또 법안은 법안대로 다뤄나가는 그러한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 그리고 대통령의 막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대통령이 사과를 요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원혜영 의원님, 박병석 의장님 발언 하시겠습니다. 예, 어제 대통령이 담아낸 메르스, 가뭄, 극도의 경제 침체 속에서 나왔습니다. 대통령께서 국회와 여당의 선전포고를 하지 않고 진솔한 대국민 사과를 했다면 국민들은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대통령께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촉발할 것이 아니라 진실로 화해와 통합의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면 야당은 그 손을 잡았을 것입니다. 국민은 안도했을 것입니다. 이제 새누리당은 갈림길에 섰습니다.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 소임을 확실히 확인시켜 주느냐, 그러한 가련한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최소한의 입법기관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국민의 도리를 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국민은 지켜볼 겁니다. 국회의장은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을 반드시 지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통령은 내 편만 보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길을 가시기를 촉구합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메르스의 종식으로 해서 먼저 정쟁 중단을 제안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그 기조는 계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서민과 메르스로부터 불안감에 떠는 국민들의 의료하고 또 그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데 앞장서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신기남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오랜만에 불려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려야죠. 우리들 소위 중진 의원이라고 해서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저번 전당대회에서 선출되신 최고위원들 여러분 계신데 그중에 상당수가 지금 나와 계시지가 않은데 빨리 좀 다 복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국민이 우리 당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안정입니다. 안정. 불안하다는 거예요. 안정된 믿음을 달라는 거죠. 특히 요즘 같은 정국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정되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확립돼야 합니다. 시급합니다. 당을 이끈 경험이 많은 중진 의원들께서 당의 질서를 잡는 데 좀 나서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저께 거부권 행사 자체보다도 아까 이미경 선배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자체보다도 더 큰 문제는 그분의 그 사상, 마음이 통째로 드러났다는 점이 문제인 것 같아요. 충격이었습니다. 발표문을 보고서 섬뜩했습니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 이렇게 됐는데 국민만 보고 가겠다. 이건 곧 아무도 보지 않겠다
보지 않고 혼자 가겠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이 자만과 독선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저 시대 역행이에요. 예. 정치의 중심이 빨리 국회로 와야 됩니다. 국회 의원 여러 분 지낸 분이 그러니까 더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국회가 스스로 위상을 찾아야 합니다. 이대로 국회가 죽을 수는 없어요. 언론도 협조해야 합니다. 다행히 정의화 국회의장이 의회주의자입니다. 제 평소에 이분의 모습을 봤을 때. 그래서 저는 거의 희망을 걸어봅니다. 이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대표들을 서로 잘 협의해서 결과가 어떻게 돼도 좋아요. 좌우지간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대로 가면 안 돼요. 제2 절차 꼭 밟도록 지도부가. 원내대표가 안 나오셨는데, 원내대표도 안 나오셨네. 당대표께서 원내대표하고 상의하고 최고위원님들이 했어서 하여튼 제2 절차는, 예? 제2 절차는 밟아야 이거 국회가 체면이 되겠어요. 예,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김영환 의원님, 예, 혹시 또 신계룡 의원님 발언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역사적으로 지켜온 가장 소중하고 근본에 있는 가치가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민주주의자였고 그걸 위해서 싸웠던 것이 민주당의 기반이 되었죠.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번 발표하는 말의 어투나 몸짓, 기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악몽 같았던 바로 독재 정권의 모습을 너무나 닮았다. 아까 신기남 선배님께서 성취됐다고 하면 정말 성취됐습니다. 독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축. 하나는 일정한 세력, 지금은 의회, 국회 자체를 겁박하면서 다른 서로는 늘 공안 통치를 외치죠. 아마 그렇게 진행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과거 민주당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소속 당원들과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런 일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를 규정하고 그것에 대한 장기적인 개혁과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그 승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